저희 8월 달 저희 행사는 저희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출사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애드님하고 세 분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저희가 일몰도 보고 별도 보고 아주 좋았던 것 같아서 다음에 진짜 별 출사는 정말 꼭 힘들지만 다음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 너무 잘 다녀왔고요. 저희 9월 달에는 저희가 행사로는 저희가 아사동 생일이 이제 9월 16일인가요? 17일인가요? 그래서 아사동이 16주년인가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사동이 9월 21일이 이제 생일이라서 9월 달 행사로는 저희가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9월 24일 날 토요일 날. 그래서 아마 점심때쯤으로 하는 것 같고요. 장소는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됐는데 장소를 좀 차후에 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아사동 생일 파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마 그날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 시작도 안 했지만요, 여러분들. 네, 하여튼 그래서 혹시나 또 이렇게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뭐 해야 되나요, 제가 10월달 추사요. 10월달에는 저희가 어김없이 가려고 하는 곳이 그 베리칼러지에 또 가려고 하거든요. 베리칼러지 지금 예? 새벽에 가야 되나요, 거기? 네, 단풍 겸사. 예. 거기 그리고 그 뭐죠, 담비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쯤 볼 수 있나요? 그게 담비가 그 꽃사슴. 예. 꽃사슴 새끼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가면 아침에 가면 그냥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10월 달이지만 그때는 이제 아마 아침에 갈 거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 갔다가 그 뭐죠, 그 베리칼러지 옆에 있는 거기가 롬의 다운타운이 또 예쁘다고 해서 그쪽으로 또 같이 가서 아마 할 거고 차후에 추사 계획이고요. 저희 그 큐레이터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한 달을 이제 토네이도님이 수고해 주셔갖고 아셨습니까? 토네이도님이라는 걸 모르셨죠, 다들? 궁금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면서 혹시?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에는 또 익명의 큐레이터님이 9월 달에는 또 수고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사동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많이 올려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큐레이터님한테 익명의 큐레이터님한테 이렇게 픽되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동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사님도 바쁘시지만 다른 거는 그거 얘기해야 되나요? 저희가 혹시 그 기초반? 기초반 좀 한번. 네, 저희가 기초반을 왜냐하면 저희가 맨날 보던 얼굴을 본다고 해서 이제 기초반을 아주 싼 가격에 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격은 40불. 너무 이거는 진짜 너무 싼데. 네. 레벨이 아닙니다. 레벨이 떨어진 게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요즘에 막 셀카를 찍고 뭐 휴대폰으로 다 하는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여튼 좀 최저 가격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2명이 이제 학생이 있는데 신청자가 들어왔는데 2명이 더 들어와야지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사실 저희가 아마도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80불씩 받고 두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주변에 사진을 좀 배워야 사람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시면 그 사람들한테 사진을 배워라, 인격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좀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원래는 원래는 100불인데 이제 40불 해주겠다 이렇게 홍보 좀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도 아마 토요일 날 수업하는 거고. 아마 출사가 끼거나 뭐 번개 같은 게 조금 의미 있는 번개 같은 거면 좀 또 건너뛸 일이 생길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는 생파 말고는 앞으로 2주, 네. 뒤로 2주 이렇게. 토요일 날. 근데
바이러스님이 강사님이시고, 아, 예, 저도 회원이 2명, 학생이 2명인데 혼자 아니 혼자 네. 그 4 세션을 하시고 아마 스태프에서 우주님이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수업에 참관하셔도 아무나 이렇게 좀 참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내용이 이제 정해지면 사이트에 장소랑 이런 것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키피지님이 올리신 그 번개 뭐죠 그 모모콘 비슷한 거 다운타운에 혹시 가시는 분 계신가요? 이번 토요일에 가시는 분 계시나요? 드래곤콘 PT 별로 혹시나 있으시면 뭐 이렇게 번개로 치시면 언제예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아침에 예. 제가 보고요. 지금 저 모르겠어요 아직. 내일 돼 봐야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나올 것 같아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상 뭐 혹시 또 건의사항? 제가 그 한 네. 가지 좀 긴급 요청 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전시회 공간이 원래 매년 이 아사동 전시회 연말에 하던 전시회를 그동안 여기서 했었는데 지금 이 공간이 전시회를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돼서 좀 다른 공간도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할 만한 장소 있으시면 좀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는 좀 서치를 해보고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좀 괜찮은 데는 발견을 못해서 좀 있으시면 좀 추천 좀 해주시면 또 아사동에서 스태프들이 가서 좀 확인도 하고 할 테니까 좀 좋은 장소도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커야 돼요? 스페이스가? 근데 이 공간에 상상했었어요. 근데 지금 벽에 차가지고 여기 벽에 지금 저기 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좀 장소가 좀 어려워졌어요. 몇장 네. 정도 사는 거예요? 한 40몇 장 정도 걸려요. 거기 네. 했는데 안 됐어요. 아니요 했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 전시 저기 스티브님, 빛광기님도 저기 전시회 사진 출품하실 거죠?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아 그랬어요?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찍으러 다녀야죠. 네, 그래서 저기 원래 매년 하다가 아시겠지만 지금 한 2년 거의 3년째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이번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지금 장소도 알아보고 있는데 네. 뭐 타주에 계시더라도 같이 참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파일만 네. 보내시면 액자 같은 거 작업은 다 여기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참여할 수 있게끔 알아보겠습니다. 준비 좀 해보십시오. 예. 전시하는 건뭐한 사람당 몇점 한 한 사람당 뭐 2점, 3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동안 했었어요. 예, 사이즈가 좀 저게 다 전시했던 사진들이에요. 예, 예. 8x10인가요, 저게? 11 8 by 10도 있었고 좀 크게 하기도 했어 그랬죠. 네. 네. 자, 됐나요? 그리고 혹시 그 사진 장비 관련해서 뭐 이렇게 거래하실 분 계세요? 뭐 나 이거 싸게 내놓을 거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원래 라이트박스도 제가 가져온 게 있긴 있는데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차에서 꺼내진 않았는데 관심 있는 분 있으면 꺼내오고. 라이트박스. 손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제품 갖다 안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글쎄 나는 왜 남들 관심도 없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근데 어쩌다 한 번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 어쩌다 한 번은 예, 그래서 저도 샀다가 지금 어쩌다 한번 썼는데 그다음부터 쓸 일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본론으로 그냥 들어갈까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원래 그 회원님들 사진 이야기는 이번 주에는 없어서 그냥 바로 2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분서 내용은 장비 관련해서 우리가 구매할 때 고려 사항들이라든가 장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구매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뭐 어디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가를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오늘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사전 주의사항 아니면 저기 뭐랄까 디스클레이머 몇 가지 그 전제사항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장비 수집병 걸리신 분들은 이거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그것도 한 분야거든요. 장비 수집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앤틱 카메라 뭐 이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랑 렌즈, 결국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될 카메라 렌즈, 네, 그런 요즘 최근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품을 이렇게 구매하는 거에 대한 더 정보라든가 구입 방법에 대해서 그런 정도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뭐 더. 그다음에 전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초반에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가미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최대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로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은연중에 저의 그 제품 구매 철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겠고요. 대신에 후반에 가서는 여러분들 이야기도 같이 좀 들어보려고 하니까 뭐 나는 이런 식으로 좀 구매를 할 때 뭐 신경 쓸 때 이런 거 해봤다, 뭐 이런 걸 내 염두에 두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왜 사느냐?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 카메라를 살 때 저희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이 카메라만 있으면 우리 아기를 아름답게 이쁘게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저는 카메라를 샀고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 명분이 좀 애들이 다 커져버렸기 때문에 남몰래, 우리 아내 몰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면은 의례적으로 사게 되는 장비 수순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샀는데 카메라를 샀는데 뭐 번들 렌즈가 같이 왔어. 그러니까 또 하다 보니 뭐 50mm 렌즈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 렌즈 하나 또 사게 되고 또 하다 보니 또 여친 렌즈라 그래가지고 좀 모델들 좀 이쁘게 담는 사진 카메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렌즈가 있어야 되겠다 85mm도 사고 찍다 보니 또 뭐 스트릿 포토그래피도 하고 싶다 좀 넓게도 찍고 싶다 그러니까 또 35mm 사고 또 이게 사다 보니까 왔다 갔다 좀 번거롭고 그러니까 중렌즈도 하나 사야 되겠다 또 중렌즈 이러면서 이게 수순이 있어요. 구매 수순이 있어요. 그렇죠? 래플님. 우리가 다 그런 수순에 의해서 남들이 다 걸어가는 우리 선배 사진가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을 은연중에 뭐 항상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찍다 보면은 이거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내가 그동안 줌렌즈로 그 가변형 줌렌즈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데서 찍을 때는 사진이 잘 안 나왔어. 그 문제점을 발견했어.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죠 그러면? 후레쉬도 사야 되고 또 뭐 줌렌즈도 뭐 2.8 고정으로도 사야 되겠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은 내 실력 문제라기보다는 장비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하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죠. 또 찍다 보니까 또 사진도 렌즈가 좀 더 비싼 렌즈라든가 뭐 캐논의 L 렌즈를 사면 화질이 좀 더 좋대더라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진이 품질이 좋아질 거를 기대하면서 또 사기도 하죠. 그다음에 장비를 사면요 찍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의 사진 열정을 불사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정기적으로 또 1년에 한 번씩은 이게 장비 뭐 렌즈든 바디든 또 하나씩은 또 이렇게 영입할 필요가 간혹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또 스스로 사진 촬영에 대한 또 그 명분이 쓰기도 하죠. 뭐 어떨 때는 좀 뜬금없이 지름신이 오기도 해요. 뭐 우리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건을 살 것이냐. 오늘 얘기는 사진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찍는가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아닙니다. 오늘 그런 얘기할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장비를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전제가 내려졌어. 자, 어떤 이유든 아까 좀 전에 우리 명분이 주어져 가지고 사긴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좀 상업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시간은 그런 쪽으로 이제 할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사진이 이쁘게 잘 나올 방법은 오늘 다루지 않을 거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장비를 사기 전에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정말로 비싼 장비를 또는 좋은 장비를 뭐 장비를 바꾼다라든가 뭐 추가하는 거는 분명히 뭐 좋은 게 있으니까 장비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비싼 장비는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아사동에 있는 회원님들 사진을 좀 보면서 또 그분들의 카메라를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또 본다던가 또는 그분들의 뭐 카메라를 조금 빌려서 조금
테스트를 좀 해본다던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싼 장비는 얼마나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낚임주의인데요. 이건 좀 제가 많이 당한 건데 유튜브 한번 보고 나면 어떤 장비를 검색하느라고 유튜브 한번 딱 보잖아요. 뭐 또 이베이에서 물건 한번 검색하고 나면 얘는 왜 자꾸 날 따라다녀? 예, 계속 나와요. 이거 그냥 유튜브 그러니까 뭐 제가 최근에 그 소니 A7 IV를 좀 봤는데 뭐 할 때마다 A7 IV 리뷰가 유튜브마다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그것만 보게 되는 거야. 뭐 이베이에서도 한번 검색하고 나면은 계속 이렇게 싼 게 또 A7 IV가 나왔단다 그러면 계속 알려주는 거야. 계속 나한테 따라다녀. 그래서 지금 몇 번을 제가 이제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이 낚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경을 때가 되어서 내가 사야지 타의에 의해서 구매가 되는 건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카메라가 이따가 뒤에서도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정말 가성비가 제대로 있는 거냐, 성능 조금 높이자고 가격이 뭐 2배가 된다 그러면 좀 이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후지 카메라가 있어요. 후지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후지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이 카메라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아름답거든, 카메라가 이쁘거든요. 그럼 이런 카메라의 디자인이라든가 카메라 자체가 주는 그 감성이 있거든요. 사진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감성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사진 찍고 싶은 열정이 생기잖아.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좀 디자인에 신경 쓴 카메라도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그래서 제품을 살 때 뭐 예를 들어서 렌즈를 산다 그러면은 캐논의 뭐 2470 렌즈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그 캐논용 렌즈가 또 탐론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별로 내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렌즈라든가 제품들이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같은 성능에 같은 스펙, 비슷한 스펙으로 사야 되는 장비들이 보통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렌즈 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것인가? 잘 아실 거예요. 화각에 우리가 필요한 화각이 있잖아요. 화각. 나는 이렇게 넓은 화각이 필요해. 난 부동산 좀 찍어야 되니까 넓은 화각이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는 모델을 주로 찍으니까 85mm 같은 렌즈가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렌즈에 대한 필요를 화각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단렌즈를 살 거야, 뭐 중렌즈를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할 텐데, 근데 정말로 필요 없는 화각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 200에 600 렌즈가 있거든요. 그 렌즈를 제가 지금 사놓은 지 3년이 되는데 2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있으면 제가 새를 찍거나 뭔가 찍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대로 심사숙고를 안 한 거죠. 그거 있으면 많이 찍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3년 지났는데 1년에 한 번 찍을까? 그런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렇습니까? 600mm 실으셨는데 그 렌즈 몇 번 써보셨습니까? 그러셨군요. 네. 그런 렌즈도 있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별 사진을 찍을 일이 전혀 없다. 나 별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 뭐 14mm 샀다. 그 렌즈 쓸 일도 또 많지 않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렌즈에 대해서 생각해 본 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렌즈라면 사야 되겠지만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쓸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차라리 빌려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도 한번 듭니다. 돈이 많으시면 상관없는데 뭐 이건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렌탈 서비스도 있어요. 예. 그 하루에 100불 뭐 이 정도 좋은 렌즈, 비싼 렌즈도 하루에 100불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불짜리 렌즈도 하루 빌리는데 한 100불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렌즈 살 때 뭐 신경 쓰죠? 조리개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 알아두실 거는 우리가 조리개 신화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조리개가 꼭 뭐 1.4 뭐 이런 뭐 1.2가 좋은 렌즈냐,
이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렌즈가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러면 그 렌즈가 또 똑같은 성능을 제공해 줄 것인가? 그것도 또 생각해 봐야 돼. 예를 들어서 그 중국 회사에서 뭐 1.2, 뭐 0.95 뭐 이런 렌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렌즈 뭐 F 값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제조사마다 그 F 값을 자기네 회사에 프라우드리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그래서 1.4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뭐 조리개 값이 나온다 그러면은 1.4를 내놓을 때는 그 1.4로 했을 때의 선회도가 화면 그 코너에서 중앙까지 골고루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자기네들이 정한 스탠다드가 있거든요. 그 스탠다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1.4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기준이 너무 낮죠. 그러니까 똑같이 1.4가 나와도 똑같이 뭐 1.2가 나와도 중국 회사 제품은 화질이 현지. 어느 분이 렌즈를 올리셨는데 괜찮던데 보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두 글자 렌즈인 줄 알았어 그때. 어. 그래서 렌즈한테 캡이라 아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조리개에 대한 신안을 조금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같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조리개 값이 낮다고 해서 또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개 값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F 값이 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굳이 나는 스틸 포토그래퍼인데 뭐 F 1.2짜리 뭐 이런 렌즈 커다란 거 이런 거 두고서 막 스튜디오에서도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AF 성능도 요즘 또 따져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렌즈의 그 이미지 스테이블라이제이션 또 바이브레이션 리덕션 기능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유용한지 나한테 필요한지 그것 때문에 값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보케라든가 이 백그라운드에 그 날아가는 그 모양새가 렌즈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렌즈들이 나한테 푸근함을 주는가, 내가 지향하는 모양새를 주는가. 뭐 보케가 뭐 나오는 너무 좀 모양새가 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나는 이런 거 좋지 않다 그러면 그런 렌즈는 또 내가 사는 거에서 제외될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렌더링을 만들어주느냐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게 제일 예쁜 렌즈가 따로 있어요? 아니 그건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제 헤어리 모양을 만들어주는 헬리오 렌즈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그거 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런 사진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와 몰입돼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양 그 렌더링 이미 뒷배경의 날라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뒷배경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양새가 렌즈마다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추구하는, 내가 선호하는 모양새인지. 그 다음에 또 렌즈가 좋은 것들은 좀 괜찮지만 좀 품질이 낮은 것들은 색수차가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기술적인 얘기로 자꾸 넘어가는데 MTF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중에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스터디를 한번 해보세요. 렌즈의 그 샤프니스, 구석구석 얼마만큼 렌즈가 초점이 맞았다라고 치는 곳에 선명하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렌즈가 다 좋지는 않거든요. 특히 같은 렌즈라고 하더라도 구석으로 가면 좀 흐릿해져요. 좋은 렌즈는 구석으로 가도 꽤 선명하게 해주는데 좀 싼 렌즈라든가 품질이 좀 낮은 렌즈들 같은 경우는 구석으로 가면 갈수록 화질이 확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MTF 차트 중에 하나예요. 니콘 50mm짜리 1.8 렌즈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가 렌즈 가운데고요. 이 가상제로 가면 갈수록 이게 렌즈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렌즈 코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렌즈가 선예도가 좋다, 선명하다, 샤프니스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코너로 가면 갈수록 이제 쭉 화질이 이게 떨어지는 거죠. 예. 자세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그러면 시간이 많아지고 또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을 또 준비해 오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렌즈를 살 때 내가 좀 고민이 된다. 화질을 좀 더 신경 써서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MTF 차트도 보긴 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 이 MTF 차트는 누가 만들까요? 캐논 렌즈는 캐논에서 만들고요. 니콘 렌즈는 니콘에서 만들어요. 소니 렌즈는 소니에서 만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뢰성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공신력 있는 회사 다 통합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 주는 회사들도 몇 군데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서 해보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xO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렌즈별로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50mm 렌즈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55mm 1.8, 소니에서 두 가지 50mm, 55mm 두 가지가 아주 비슷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55mm 1.8 렌즈는 998불이에요. 그 다음에 50mm 1.8 이거는 200 몇 불이냐? 248불이에요. 거의 4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또 좀 비슷한 MTF 차트랑 좀 비슷한 건데요. 위로 가면 갈수록 화질이 좋은 거고요. 옆으로 가면 갈수록 코너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비싼 렌즈는 좀 위로 화질이 좀 좋은 게 코너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좀 싼 렌즈 같은 경우는 중앙은 좋다가 옆으로 가면 화질이 쭉 떨어지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거 안 샀어요. 55mm. 저는 그냥 50mm 샀어요. 왜냐하면 이건 저의 사진 이건 저의 기준에서는 싼 렌즈 화질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맘 편히 쓰는 게 좀 편하거든요. 막 불리고 그냥 저 필터 앞에 안 끼고 막 쓰다가 그냥 망가지면 버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 몇 불 정도는 저는 망가지면 버릴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00불짜리는 전 못하겠어. 1000불짜리를 가슴이 떨려가지고 새 가슴이 돼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한 게 50mm 200불대로 1.4도 아니고 1.8로. 왜냐하면 저는 1.4를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1.8도 사서도 저는 1.8 렌즈를 사는 이유는 1.8을 주구장창 쓰기 위해서 렌즈를 그걸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8을 쓸 수밖에 없을 때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1.8이든 1.4 그렇게 그때만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을 때만 그렇게 쓰기 하고 나온 거지. 보편적으로는 다 조리개를 조여서 쓰거든요. 약간씩은 한 몇 스탑 줄여서 쓴다고요. 그래서 저는 1.8도 아주 속 편하게 쓸 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화질을 약간 손해 보면서 가성비를 따져서 저는 이걸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재력이 넉넉해서 나는 뭐 1000불짜리도 맘 편히 굴리면 쓸 수 있다. 아 그러면 가셔야죠. 돌아가지 말고 바로 그냥 가셔야죠. 네. 아니 근데 딱 5mm 차이인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오늘 5mm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선예도 때문에 차이가 난 거예요. 예, 요 선예도 거의 같은 거죠. 50mm나 55mm나 이건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소니에서 이 렌즈는 이제 칼자이즈라고 하는 회사랑 제휴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선예도뿐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그 소리도 그 AF 때 소리가 거의 잘 안 나고요. 얘는 징징징 소리가 좀 나고, 그러니까 AF 그 속도도 얘가 더 빠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만든 렌즈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전 이제 여기서 화질만 얘기했지만 그 밖에 다른 요인도 사실은 이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석구석 샤프니스를 제공하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더 쓰는 게 의미가 있는지 또 아니면 또 더 좋은 어떤 AF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내가 돈을 쓰는 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서 내가 꼭 필요하다. 나 커머셜이고 이 하나를 찍어서 엄청 선명한 사진을 찍어서 고객한테 대만족을 줘야 되는 게 나의 임무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살 거예요. 1000불 아깝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한 번 사진 찍어서 5000불 사진을 돈을 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쓸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카메라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좀 전까지 이제 렌즈 얘기였었고 이제는 이제 카메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고려할 때 카메라를 살 때 고려하는 게 뭐 고민하세요? 많이 하는 게 이제 센서 사이즈 때문에도 또 고민을 하잖아요. 센서 사이즈. 예, 그게서 뭐 미디엄 포맷 사이즈냐, 풀 프레임 사이즈냐, 뭐 크롭 센서냐, 마이크로 포 포터느냐, 뭐 1인치냐. 근데 저는 그렇게 의미를 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화질이 계속 좋아지고 렌즈 기술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센서 사이즈가 꼭 아주 그 사진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은 주긴 주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있어요. 연력학 제일 법칙에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물리학을 배웠거든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 어느 일정 면적에 일정 시간 빛이 쏘여져서 우리가 사진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면적이 큰데 똑같은 시간에 빛이 쏟아지면 어느 곳에 에너지가 더 많이 담깁니까? 면적이 넓은데 더 많이 담기잖아요.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진을 잘 구현해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증폭 기술이 발전을 해서 센서에 그 에너지를 또 추가를 해서 좋은 이미지를 얻어내는 게 요즘 센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센서들은 옛날의 중형 렌즈 그 센서보다 더 좋은 화질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나온 센서라고 한다면은 중형 센서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지만 항상 모든 센서가 다 크기별로 커야지만 다 좋은 건 아니다. 시간까지 고려해서 언제 출시됐냐 이런 것도 고려해서 우리가 센서를 평가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건 그냥 또 지나가면서 센서가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다른 거야? 라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디엄 포맷이 요거입니다. 요게 미디엄 포맷인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클 걸 아마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거의 2배씩 그러니까 2배씩 커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5mm 기준으로 따지면은 풀 프레임 기준으로 따지면 풀 프레임을 이걸 가로로 지금 90도 돌려가지고 비교해 보면 2배로 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 풀 프레임을 반으로 쪼개면 35mm고요. 35mm를 반으로 쪼개면 APS-C 요즘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크롭 센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서가 또 단순히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또 알아둬야 될 게 노이즈 센서마다 제조사마다 노이즈를 얼만큼 억제하느냐도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색상 범위까지 담을 수 있느냐 어두운 데부터 밝은 데까지를 우리 사람 눈이 보이는 데는 요만큼이면 센서가 담을 수 있는 범위는 또 이만큼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센서는 더 넓기도 하고 어떤 센서는 조금 더 좁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가 좀 센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로우 파일에서 담아내는 담아내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가 어떤 센서는 사람이 요만큼이면 센서가 담는 거는 이만큼인데 이 센서가 담는 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제조사마다. 어떤 센서 또 이만큼 이쪽으로 이동돼 있기도 하고 어떤 센서는 이쪽으로 이동돼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센서가 또 종류가 또 몇 가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CCD 센서를 쓰다가 이제 지금은 다 거의 대부분 CMOS 쓰는데 요즘 나오는 또 비싼 센서들은 어떤 게 있냐면 스태킹 센서라 그래가지고 셔터를 딱 눌렀을 때 잠깐 안 보이는 현상이 없어지는 렌즈도 있어요. 저기 센서도 있어요. 그걸 이제 스태킹 센서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신경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죠? 화소가 있죠. 화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꼭 그렇지는 않아요. 화소가 높아지면 꼭 화질이 좋아지냐? 화소? 픽셀. 점. 우리가 사진 한 장을 찍을 때 그 점점점점을 해서 그래서 100만 화소, 60만 화소 이런 식으로 센서 화소 수를 얘기하잖아요. 그 화소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이 좋으냐? 꼭 그렇진 않다. 좋아지긴 어느 정도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화소가 높아지면 화질도 이렇게 높아질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해서 높아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화소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화질이 2배로 좋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화소가 4배로 좋아져야 우리가 체감하는 화질은 2배가 좋아져요. 이론상 화질이. 왜냐? 면적이잖아요. 가로, 세로, 면적. 우리가 수학을 했으면 이게 단순히 2배로 되는지 안 된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둘 다 길이가 길어져야 전체 화질이 2배로 좋아진 걸 느끼는데 그러려면 가로, 세로 곱하기를 2배로 해야 되니까 4배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화소가 그럼 2배, 4배가 되면 선명도도 2배가 되냐?
또는 4배가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소가 작아지면 그 작은 거를 센서에 빛을 담기 위해서 노이즈가 들어간대요. 저는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랬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갤럭시에서 그 폰 있잖아요. 폰 대대적으로 선전했었어요. 갤럭시 S20 나왔을 때 100만 화소 카메라를 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전했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고서 제가 그 카메라 그 폰을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샀지. 100만 화소라니까 나를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샀죠. 샀는데 찍어놓고 보니까 이거는 뭐 100만 화소를 찍을 때나 갤럭시 S 에이스로 찍을 때나 화질이 별 차이가 없어. 왜냐하면 화소는 엄청 올라가는데 그 픽셀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노이즈가 너무 들어가가지고요.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갤럭시 S20는 100메가픽셀로 나왔는데 갤럭시 그 다음 후속 타르는 S21이 나왔을 때 갑자기 12메가픽셀로 확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컴플레인이 엄청 심해진 거야. 도대체 파일 사이즈는 이렇게 커져버렸는데 화질은 왜 이 모양이냐. 그래가지고 컴플레인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 모델에는 100메가픽셀 하던 게 갑자기 12메가픽셀로 확 낮춰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이제 갤럭시 S22가 나왔을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좀 올렸죠. 40 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F 방식도 이제 어떤 방식을 이제 제공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고요. 옛날에 사진 중에서 네. 그 저기 출장 가시다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찍은 예. 백으로 예. 참 괜찮았는데 뭘로 찍은 거예요? 폰으로 찍었죠, 이걸. 그때 무슨 폰이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하여튼 노래 보는 사람도 아주 포인트예요. 기억 기서 감사합니다. 미러리스는 컨텐츠 어웨어, 그러니까 컨텐츠 찍힌 픽셀 자체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해석해서 하는 방식이고 DSLR은 그 캐치하는 센서가 또 따로 있어서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방식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카메라에 요즘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이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 ISO도 또 고려해 봐야 되죠. 뭐 얼마까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갔을 때 화질이 또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하려면은 또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보면서 ISO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화질이 이렇구나. 걔들이 뭐 엄청 올라간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의미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볼 수 있죠. 색감에 대해서는 또 좀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제조사마다 색감 고유한 색감을 또 이게 추진을 하는데. 로우 파일을 찍으면 또 큰 차이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색감에 대해서는 좀 얘기들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색감을 고려하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색감을 고려해요. 그거는 또 근데 사진 찍으시는 분들마다 또 카메라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건 각자의 선택에 맡기겠고요. 또 따져봐야 되는 게 렌즈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죠. 정말로 이 렌즈가 이 카메라가 내가 이만큼의 돈을 써서 투자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 카메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몇 군데 알려드리면은 DP 리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렌즈별 또는 카메라별 각종 자료들을 서로 컴페어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이 렌즈와 저 렌즈가 어떻게 다르고 또는 이 카메라와 저 카메라가 이 센서와 저 센서가 뭐 이런 식으로 다 비교해 볼 수 있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비교될 수 있고 또 랭킹도 있어요. 뭐 올해의 베스트 카메라 얘네들이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만 자기네들이 정한 기준에 맞게끔 해서 랭킹을 정해놨는데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DxO 마크 여기는 이제 렌즈라든가 센서 같은 거 이제 비교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화질 어떤지 확인해주고 포토존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포토존인데 이름 바꿨더라고요. 옵티컬 리밋이라고 하는 걸 바꿨는데 여기도 센서라든가 렌즈 평가를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내가 쓰려고 하는 또는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렌즈가 어떤가 한번 평가해 보실 수도 있고요. 개인 운용하는 데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켄 락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돈 써가지고 계속 장비를 사요. 그러니까 리뷰를 하고 그냥 근데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 개인인데 그렇게 해요. 뭐 옆에 써 있어. 우리 아들 좀 먹여 살리게 도네이션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하나 봐요. 워낙 열심히 하니까. 또 뭐 포토스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도 기술 자료 많이 하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모델별로 했지만 또 같은 모델인데도 우리가 사실은 운 나쁘게 잘못된 제품이 나한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QC, 그러니까 정말로 품질에 신경 많이 쓰는 회사는 정말로 신경 많이 써서 체크를 많이 해서 내보내는데 또 안 그런 경우는, 안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또는 또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수로 또 품질이 안 좋은 렌즈들이 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아, 얘가 원래 제공해줘야 되는 화질이 이 정도인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포커싱 해상도 같은 것도 우리가 찍어봐서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리뷰가 좋았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산 게 어떨 때는 안 좋은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뽑기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픈 박스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이거 좀 시리어스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오픈 박스가 처치곤란인 세대가 됐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리턴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리턴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픈 박스인지 아닌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중고 제품을 살 때, 그래서 중고 제품을 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누가 새 렌즈, 또 좋은 렌즈, 또 같은 모델을 쓰고 있는 분한테 가서 한번 써보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제품을 실제 중고를 샀을 때 이게 하자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사동이 또 좋은 이유가 이렇게 장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좀 이렇게 비교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좀 그냥 팁인데 물건을 사시면 오리지널 박스 다 버리지 마시고 킵해 두세요. 제가 왜 그런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중고 또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직거래라든가 반품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저는 이베이에서 카메라를 웬만해서 안 사요. 반품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그거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실행이 하는 게 너무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베이에서는 전 물건을 파는 것만 하고 저는 팔기만 해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하시면 오리지널 박스와 액세서리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세요. 중고로 사실 때. 왜 그러냐? 자, 이게 박스가 없는 제품으로 이베이에서 올라왔던 걸 제가 캡처한 거예요. A7-4를 내가 그때 아까 계속 이게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7-4가 올라왔어. 또 하나는 A7-4 박스가 있어. 저라면은 뭘 살 거냐면 그냥 박스 있는 거 살 거예요. 왜냐하면 박스가 없는 거는 어떤 가능성도 있냐면요. 도난 제품일 가능성도 있잖아.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도난 제품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박스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지 중지 썼다는 어떤 그 반증이거든. 카메라를 이게 되팔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뭔가 염두에 뒀다라는 거야. 되팔려면 카메라도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중고를 살 때는 그런 카메라 자체만 신경 보지 마시고 그 주변 물건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사람은 액세서리를 저도 그런데 뭐 스트랩 같은 거 있죠? 안 써요. 그대로 박스에 고장 그대로 넣어놔요. 그대로 꺼내서 다시 사진 찍어서 온라인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업체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 살 때 어디서 사는지. 아마존을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또는 B&H도 많이 할 텐데. 근데 아마존은 제가 오늘 좀 신경 써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존에서 희생당하는 일이 없게끔. 왜냐하면 제가 한번 희생당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희생까지는 아니지만 좀 피해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다. 왜 그러냐? 자,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A7-4가 올라왔어요. 2,400원 몇 불 올라왔어. 나 정말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면 살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사실 쇼핑 카트에도 들어가 있어. 자, 이렇게 샀는데, 이게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네? 똑같은 건데, A7-4로 검색했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같은가요? 뭘 사야 되겠어요? 액세서리. 뭘 사야 돼? 지금 보니까 뭐야 지금 뭐 별게 다 있네. 이야, 같은 값인데 뭐가 많이 줘. 그럼 당연히 우리는 요거 뭐 번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이거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렇게 안 사요. 전 이거 절대 안 사.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샀다가 당했어. 오픈 박스가 와요.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닌데 오픈 박스가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마존은 워낙 리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자세히 안 보여드릴 건데 요때는 안 보여요. 둘 다 똑같이 뭐라고 써있냐면 Visit the Sony Store 이렇게 써있죠. 여기도 보면 Visit the Sony Store라고 나와있죠. 마치 소니 스토어에서 파는 것 같아. 그러나 아니에요. 얘는 소니에서 파는 거 맞아. 그러나 얘는 아니에요. 예, 얘는 아니야. 다 프라임 서비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프라임으로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얘는 얘는 프라임 아니구나. 얘는 프라임 아니다. 얘는 프라임 아니다. 야, 그렇군요. 예. 얘는 여기 보면 여기 뭐야? 카디널 캐머라라는 회사가 파는 거예요. 요걸 언제 할 수 있냐면 요걸 쇼핑 카트에 담아서 결제하려고 하면 거기에 떠요. 요게 셀러가 두다가 조그맣게 나와요. 여기서는 안 나와. 이게 그나마 여기 사진에 이미지가 바뀌었으니까 그나마 이게 좀 아는 거지. 요것도 많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누가 파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딱 카트에 담아서 결제하려고 딱 보면 거기에 그 제품 리스트에 보면 요거는 누가 파는 제품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소니라고 나오지만 얘는 카디널 캐머라 요렇게 딱 그 sold by sell by sold by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는 이게 이 아마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리턴을 다 받아주잖아요. 프라임이 뭐냐면 리턴을 받아주는 거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애들이 다 받아줘요. 배송비도 안 내지만 뭐 물건도 리턴도 확실하게 우리가 보장하겠다 이런 서비스를 하거든요. 얘네들이 리턴이 되면 그다음 그거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팔려야 되잖아. 근데 사실 이거 새 거잖아. 그냥 리턴만 된 건데. 그죠? 그거 혹시 아마존 물건 거래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그 회사에서 아마존 물건 판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따로 계세요. 그래서 예? 그분이 일일이 원 제품과 그러니까 리턴 당한 제품을 예. 일일이 다 열어서 예.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막 깨끗이 해서 다시 놓고 다시 파는데 만약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 도네이션을 해요. 저희는 뭐 카메라는 아니지만 예. 저희는 막 옷 같은 거 그러면 어쨌든 새 거로 판다는 거네. 저희 그렇게 팔아요. 그렇죠. 사람이 검사를 거쳐서 예, 검사를 거쳐서. 그냥 새 거를 파는 거예요. 손님한테는 네. 좀 그렇지만 예. 오픈 박스죠. 네, 오픈 박스죠. 근데 오픈 박스로 밝히나요? 아니죠. 안 밝히죠. 거기서는 그냥 파는 거죠. 예, 이 제품도 리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섞여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서 당했고. 예. 저는 무슨 비치 카메라인가 그랬어요. 이름이 비치 카메라. 비치 카메라에서 샀는데 그때 오픈 박스가 오더라고. 네, 딱 뚜껑이 원래 실이 돼 있었는데 실이 빠져 있었어요. 예. 제가 2번 당했어요. 한 번은 어디서 샀더라? 그거는 아마존 산 건 아니었는데 그거는 밑이 따졌어. 실은 그대로 붙어 있는데 밑이 따져 있더라고. 저희가 사실 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예. 박스가 있으면 실도 붙여갖고 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네. 정교하게 다시 나오는데 거기는 빠져나고요.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물건 많이 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추락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공짜로 주는 거에 그레이 마켓 또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예, 그것도 있어요. 그레이 마켓이 뭔지 아세요? 원래 워런티가 들어가는 게 US 워런티 이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워런티 같은 거 되게 철저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이완에서 샀다. 인터내셔널 워런티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럼 뭐 타이완에서 샀다 그러면은 그거는 타이완에 가야지 AS가 돼. 그 카메라가 타이완으로 가야지 돼. 미국에서는 AS를 안 해줘. 그 그레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워런티가 그 나라의 딴 나라 제품인 게 싸게 들어와 가지고 그게 미국에서 팔리면 그걸 이제 우리가 그레이 제품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런 제품이 끼워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베이에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베이가 특히 이베이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싼 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싸다고 또 이것저것 많이 끼워준다고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근데 아도라마나 BMH에서도 저렇게 번들로 해가지고 주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있어요. 그만큼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개 해가지고 같은 가격으로 내는. 저는 자주 샀어요. 근데 거기서는 당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 그레이 마켓 거는 임포트라고 써 있어요. 조그맣게. 네, 그러니까 제가 사 보니까 뭐 B&H라든가 좀 이렇게 신용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아예 오픈박스는 오픈박스라고 써주더라고요. 근데 아닌데도 이렇게 번들을 끼워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쓰레기였어요. 그 번들이 의미가 없는 번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진짜 좋은 것도 기억이 와요. 그래서 저는 좋은 번들도 받은 적 있고 어떤 건 정말 쓸데없는 번들도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쓸데없는 번들은 그냥 버려버리고 좋은 번들은 킵해놨다가 아사떡 분들한테 몇 번 이렇게 선물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할 때 한다던가 이럴 때 내가 사실 몇 번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아마존 주의합시다. 업체, 판매 업체 꼭 확인합시다. 자, 이게 제가 오늘 사실은 좀 신경 써서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던 파트였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셀러 잘 아시다시피 B&H랑 아도라마 이게 뉴욕 기반으로 있는 회사인데요. 옛날에는 B&H나 아도라마 살 때 세금이 부여가 안 됐거든요. 여기는 회사가 뉴욕 소재만 돼 있고 딴 주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주에다 물건을 배송하는 경우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세금 절감이 있으니까 업체도 믿을만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기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금이 붙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 어떡하지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B&H에서 페이브라고 하는 스토어 카드를 내놨어요. 이걸로 결제하면 스토어 카드, 메이시 카드처럼 백화점 카드처럼 스토어 크레딧 카드예요. 이걸로 결제를 하면 마지막에 세금만큼을 할인해줘요. 그래서 저는 B&H에서 주로 사고요. 그다음에 페이브 카드 써서 저는 할인을 합니다. 아도라마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도라마는 제가 요즘 거의 안 쓰고 5% 오프하는 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제가 적지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대학생 자녀가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 아들이나 딸들한테 내 카메라를 사다오라고 부탁을 하시면 B&H에서는 스튜던 스페셜 딜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스페셜 딜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학생용 있는지 확인해 봐가지고 학생용으로 딜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서 딜 나오는 거 있으면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의 자제분들 네? 노인대학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학생증을 업로드하거든요. 노인대 학생증이 통하는지는 제가 확신이 없네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방법인데 요즘 환율이 미국 강달러잖아요. 캐나다랑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몇 번 캐나다 업체에서 물건 산 적도 있어요. 환율이 미국 강달러일 때. 근데 그때 제가 몇 개 썼던 회사가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게 헨리라고 하는데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물건을 몇 번 오더한 적이 있습니다. 배송비가 사실 관세도 안 내요. 카메라 같은 경우 관세가 따로 안 내거든요. 캐나다랑 할 때는 배송비만 하는데 배송비도 캐나다에서 오는 거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워런티는 캐나다니까 물건을 보내면 되는 거지. 근데 보통 그 캐나다랑 여기는 북미로 해서 거의 같이 칠걸요? 확실치 않아요. US 온이라고 했어요. 네. 저는 렌즈 몇 번 이 헨리라는 데서 구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 거래가 활발한 데로는 크레이글리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전 여기다가 물건을 판매할 때 또 살 때 여기서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뭐냐 하면 실제로 가서 사람을 만나야지 되거든요. 여기는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보고 사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자주 쓰고요. 단점도 있어요. 스캠이 엄청나게 와요. 이거 딱 누르면 지금 물건 아직 지금도 괜찮냐, 판매 가능하냐 이렇게 물건 요청이 와서 이게 보내면 나는 그럼 버지니아 사는데 내가 지금 갈 수 없으니까 페이팔로 내가 물건 가서 보낼 테니까 배송비까지 같이 보낼 테니까 네가 물건을 보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와요. 근데 그건 100% 스캠이야 그러면. 근데 그런 스캠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근데 그 요령을 좀 알면 크레이글리스트도 상당히 좋은 거래처고요. 또 많이 하는 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쓰시면 거기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뒷조사가 가능해. 판매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어.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 사람의 그 프로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친구들이 몇 명이고 실제로 멀쩡한 사람인지 아닌지 뒷조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매 전 실물 확인도 이것도 가능한. 이것도 가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 실제로 물건을 보니까 좋고 뒷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 페이스북에 그 쇼핑 온리 같은 거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쇼핑은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않으면 위험해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많이 사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어처구니없이 엄청나게 싼 카메라가 나와요. 예.
1,000불 막 2,500불짜리 그러면 쇼핑 온리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다 스캠. 스캠. 예. 페이스북 스캠을 조심해야 된다. 네. 자, 그다음에 이베이. 이베이는 장점이 뭐냐면 저가 낙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참고로 이베이에서 물건 사실 때 반드시 마지막 낙찰 전까지, 마지막 나의 비딩 전까지는 절대 아무런 비딩도 넣지 마세요. 뭐 관심을 주겠다고 뭐 비딩 뭐 예를 들어 하루 남았는데 뭐 지금부터 뭐 일부를 하나 더 추가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막판에 탁 넣어야 돼요. 예. 사람들이 그냥 뭐 괜히 관심을 보이겠다고 그냥 뭐 찍찍 넣는데 그러면 괜히 자극만 할 뿐이야. 예. 판매 욕구를 갖다가 더 자극을 하는데 값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베이에서는 마지막 한 큐에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다가 내가 정한 마지막 맥시멈 금액을 딱 비딩을 해서 그 금액보다 낮으면 훨씬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딱 그 맥시멈에 나한테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나보다 더 비싸게 사는 사람 있으면 그래 뭐 잘 가라 그냥 그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베이에서 물건 사실 때는 꼭 그 비딩 전략을 잘 짜셔서 싸게 사는 유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KH라고 하는 유명한 또 중고 기어 파는 판매처가 있는데 아틀란타에 있어요. 되게 유명한 곳인데 아틀란타에 있더라고. 저는 한국에 옛날에 있을 때도 여기 그 이베이에서 물건을 갖다 이 업체가 이베이에도 물건 내놓은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번 거래를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틀란타에 그 소재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너무 관심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여기 그 스머나 쪽에 그 오피스가 있어요. 또 MPB라고 하는 또 유명한 그 중고 장비 파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되게 공신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고 장비의 가격을 좀 알아봐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시가고 얼마가 페어한 금액이냐를 알아볼 때는 여기 MBP나 아니면 KH 가시면은 가격들이 중고 가격들이 나오거든요. 상태별로 딱 나오니까 내가 판매하려면 이런 데를 여기 가서 내가 판매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 한번 가격대, 시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 이베이 가서 확인하지 마세요. 이베이는 다 그냥 자기들이 받고 싶은 금액을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B&H 아드로마에서도 사실은 중고를 팝니다. 저도 여기서 또 사봤어요. 되게 좋아요. 여기는 자기네들이 괜히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올려놓은 것보다 품질을 좀 낮게 기술을 해요. 실제로 품질은 좋은데 조금 안 좋아요 이렇게 올려놓은 경우가 자주 있어요. 럭키하게 그런 물건을 사면 나는 그 스크래치가 많이 있을 줄 알고 딱 들어가서 샀는데 받아보니까 거의 새 거 같은 거야. 막 이런 게 올 때가 있어요. 예. 참고로 나 이거 중고로 산 거야. 완전 새 거였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회원님들의 간증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당했다. 난 이렇게 해서 호갱이 되었다. 자, 이걸로 오늘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씩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잘 보이십니까? 자, 잘 봅니다. 네. 저 스티브님은 주로 물건을 어디서 구매하십니까? 저는 크레이글리스트로 제가 많이 했었고요. 구입할 때 달라스 근방에 크레이글리스트가 한 팬데믹 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캐논 제가 쓸 때 캐논 렌즈 같은 거는 거의 캐논 바디도 그렇고 거의 다 크레이글리스트로 만져보고 그렇군요. 써보고 그렇게 구입했거든요. 스캠의 위험성은 없으셨습니까? 많죠. 네. 빛감깨님은 장비를 갖다가 주로 그냥 안전한 데서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어디서 구매를 하십니까? 저는 B&H에서 샀어요. B&H 구매하셨어요? 카드 있고. 네. 페이브 카드 있으시고.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뉴저지에서 살 때는
뉴욕 출산 나갈 때 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샀어요. 아. 가서 만져보고 찍어보고. 아, 그렇게 하셨구나. 네. 다 비슷하게 하시네. 나는 이렇게 당했다. 실은 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가겠다.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다들 안전하게 잘 문제 없이 잘 구매하셨습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뭐죠? 일본의 이베이를 통해서 렌즈를 일본에서 샀거든요. 아, 일본에서 일본에 이베이를 있는 사고 회사. 오셨다. 네. 이베이에서 일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를 구매를 했다. 그 아까 비딩 얘기도 하셨는데 비딩도 되게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갖고 되게 낮은 가격에 이제 렌즈를 아주 이렇게 기다려갖고 이제 15일 정도 2주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열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렌즈를 사기 전에 제가 그걸 잘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제 바디랑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칠 그게 이렇게 아무리 뭐죠 이렇게 뭘 어댑터를 사도 이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근데 그 시핑 비용이 50불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보내다고 걔네들이 리턴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렌즈가 250불짜리 렌즈였거든요. 근데 시핑비를 제가 50불 나뉜 거니까 아 그냥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저기 아사동 회원분이 이제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은 본인이 치고 예, 일은- 수습은 아사동 회원분이 또 이렇게 다 해준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 되게 감사하게 그 값에 이렇게 사주셔갖고 이렇게 넘겼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이렇게 왜냐하면 리턴이 그러니까 일본에 있으니까 리턴이 안 되니까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주로 물건 구매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B&H랑 B&H, KH에서 KH도 쓰시고요. 완전 믿을만한 거. 아, KH는 믿을만 하더라. 네, 팔 때도 좋고. 아, 거기도 파세요? 근데 확 쳐주지 않나요? 확 치지 않아요? 가격을? 다른 데보다는 나아요. 어. B&H보다는 많이 쳐요. 아, 그렇구나. 하긴 KH 같은 경우는 그 전국 순회를 다니더라고요. 장비 수거하는 거로 전국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소. 그 안에서도 좀 가까운 지역부터 오고 아, 근데 값도 잘 쳐주는구나. 그거 몰랐네. 다른 데보다는 개인한테 파는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꽤 쳐주는데 9D 있죠. 캐논 9DD. 예, 예. 그거가 새거가 1,099인가 그 정도인데 거기에 스테이션 받아봤더니 거의 800. 그래요? 많이 주는데, 오, 잘 쳐줬네. 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예. 그래도 박스 뜯으면 사실 중고되는 건데. KH 같은 데서 한 500불 준다는데 이야, 그렇구나. 팔때 참고하시면 괜찮아요. 예. 그다음 뭐 파실 거예요? 아니 그냥 할 거 없어요? 90D를 팔까 말까 생각 중인데 뭘 파신다고요? 찍겠다고 90D를 샀는데 아, 예. 100, 400 렌즈에 떠가지고 예, 예. 600 한 얼마 만들어서 찍으려는데 새를 볼 기회가 없네. 아, 새 사진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그 자연에서 나가가지고 새 찾아가서 찍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파란색이 안 보여요 새가. 그 뭐 미끼로 유인한다고 미끼도 뭐 이렇게 먹을 걸 주면 온다고. 새 모이를 사람들이 딱 만나고도 이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맥스님도 장비를 꽤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사죠. 예, 주로 그러면 어떻게 맥스님은 사십니까? 여기저기서 다 사는데 아, 여기저기서. 아까 저기 말씀하신 거 거의 다 아, 사봤는데 네. 보통 이제 새로 나온 장비나 그런 거는 B&H나 아두라마를 몇 번 샀다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리턴하고 아마존에서 절대 안 사요. 사진 장비. 아, 아마존 절대 안 사신다. 아예 안 사신다. 오. KH에 한번 보다 준다가 네. 석달 있다가 오는 바람에 네. 뭐 혼나가지고 근데 아마존은 아마존은 그 이제 워런티나 이런 것들이나 아마존에서 이렇게 피해본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스토어 확인을 정확히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스토어 확인을 안 하고 합니다. 워런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레이 마켓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면 새로 나온 것들 그런 BNS에서 나고 저는 페이스북에서 많이 써요. 페이스북을 많이 씁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이베이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많이 샀어요. 렌즈도 사고, 플래시도 사고.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은 뒷조사를 좀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의 프로필 보고 친구들이 있는지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장사 이렇게 스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친구 몇 명 안 되고 글도 없고 뭐. 그 절대로 그 쇼핑을 안 하고 로컬 그러니까 온리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1시간까지 운전해서 가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여러 번 샀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네. 일본에서 그 시그마 카메라든가 이런 걸 샀는데 제품도 아주 잘 보고 가격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카메라에 관해서는 일본이 진심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곱게 쓰고 예, 그런 게 있더라고. 깨끗하고 물건도 많고 카메라 물건도 많고. 저도 이베이로 렌즈를 한번 산 적이 있는데 네. 일본에서 왔거든요. 글쎄요. 네, 아주 그냥 새 거더라고요. 어. 저렴하게 샀는데. 저는 그 포럼에서 유스트를 많이 보거든요. 포럼 저기 다른 어떤 그 사진 관련된 포럼들이.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 포 떨드 포럼에서 뭐 그 하는 걸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올린 사진들도 볼 수 있고 오케이. 그 포럼. 안에서 뭐 딜을 하면 예. 리뷰 포인트도 줘서 예. 믿을 만한 사람인지 예. 대충 알고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런 데서 많이 샀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 니콘 클럽, 그 다음에 콘탁스 클럽 뭐 이런데 가입이 돼 있었어요. DSLR 클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열심히 포인트를 쌓았던 이유가 뭐냐면 장터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 포인트가 돼야지만 또 장터가 진입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한국은 이게 그 배달도 아주 빠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좀 이게 거리가 멀고 좀 위험성이 있어서 뭐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포럼이라고 하면 여기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미국 예, 포럼에서. 이거 그 마이크로 포털드 같은 거는 그때 마이크로 포털드 그 포럼에서 다 구했고 그래요? 요즘은 프레드 미란다 열심히 보고 있긴 한데 그래요? 네, 그 라이카도 거기서 샀고 그러니까 포럼 이용하는 거 괜찮네. 그 사람들 이력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그냥 굿 아이디어.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리고 뭐 프레드 미란다 같은 거는 50개 댓글이라도 달아야지 예. 그 다음에 PM을 줄 수가 있어,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예, 프라이빗 메시지를 네, 준다고 그래. 그러니까 포인트가 돼야 되는 사고 거야. 싶다 하고 프라이빗 메시지를 못 보내. 50개 댓글을 달지 예. 전에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오케이. 하여튼 그 포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 그러니까 KEH보다는 훨씬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팔 때도 거기서 주는 것보다는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예. 오케이. 그리고 그거에 그 장비를 쓰는 사람들을 관심사 그 그룹이니까 서로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뭐 크게 또 있긴 있는데 예. 그 페이팔로 하면 약간은 프로텍션은 있으니까 페이팔로 하면 프로텍션이 있어요? 예 사는 거에 대한 프로텍션.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비 구매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뭘 사야 될지 다 마음에 정하셨죠? 예? 뭘 사야 돼요? 아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지금 뭐 안 사실 거예요? 이게 서로 물건 사는 거 좀 권해드리려고 제가 벌써 오다 하셨어요? 예. 꼭 사야 되나요? 꼭 사야 돼요 이거. 아니 오늘 다 이거 물건 사시라고 제가 이제 경제를 살려야지. 카메라 경제가 지금 카메라 업계가 지금 많이 죽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카메라 관련된 구매 안내도 해드렸는데요. 궁금한 게 네. 에이브 메인인가 있죠? 에이버메? abeofmain.com인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B&H하고 같이 뜨는 것 중에 예. B&H보다는 한 100, 200 싸면서 그런 데가 세나 네, 공부를 데가 해요. 있어요. 예. 49 뭐하고 들어본 회사인데요. 그래요? Apes of Maine. 에이버메? Abe. 에이브. ABE. Abe. Apes of Maine. 거기 옛날에 사기꾼이라고 근데 워낙 그 리뷰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댓글에 의하면은 뭘 오다를 했는데 뭐 며칠 지나가지고 그게 없으니까 더 비싼 걸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혹시 사보신 분이 있는지. 저는 그걸 사본 적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처에도 안 가요. 광고를 많이. 그리고 브레인 마켓 거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많이 보내죠. 거기서 뭐 워런티 필요하면 200불 더 내라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자, 워런티 더 추가라고 뭐 거의 강요를 아주 그냥 엄청. 그러니까 B&H의 페이브 카드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회사는 바뀌었는데 내가 계속 쓰겠다라 그러면은 그 뭐 하여튼 뭐 다시 업데이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다시 카드가 또 와요. 그러니까 페이브 나오기 전에 옛날에 그 이렇게 할부해주는 카드가 있었잖아요. 할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게 페이브가 나온 다음에 뭐 하나 합쳐가지고 집에 레터가 하나 왔던데. 그러니까 옛날에도 페이브였는데 페이브가 그게 이제 B&H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파이낸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그 맡겨서 하는 건데 그 회사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페이브 맡았던 회사랑 지금 페이브 맡았던 회사 달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페이브를 저는 2개 다 있었는데.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야 이게 한번 구매하려고 딱 늘 갖고 다니는. 하나 합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페이브로 물건을 사고 텍스를 안 내고 그다 그 32일 이전에 돈을 다 내버렸어요. 하나씩 있으시던데. 하려고. 근데 못 써요 이제. 왜 못 써? 그 이거를 바꿨어요. 계속 텍스를 차지했더라고 나중에. 나중에. 네. 그래서 전화했더니 뭐 그런 경우 텍스 내야 된다고 막 좀 너무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로는 페이브를 안 썼는데 이게 뭐좀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랬는지. 뭐 초창기라는 변동 과정이라서 그런다고. 예. 하여튼 오늘 그 카메라 구매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사이트들 몇 군데 있는데 그냥 많이들 아는 것만 했는데요. 나중에 또 좋은 정보들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셔서 피해야 될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권하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좀 아사동에 좀 많이 올려주셔서 서로 또 정보 좀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EH에 가면은 알렉스라는 친구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한국계 외국인. 아 그래요? 한국 사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혹시 가시면 예. 찾아가지고 거기 가실 게 있으면 그 친구를 한번 만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조금 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오늘 모임은 좀 일찍 마치는 거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멀리서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몇 번 이렇게 연습만 해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시행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또 미흡한 점이 있을 거예요. 또 그래서 혹시 좀 이렇게 개선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반영해서 온라인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좀 정착될 수 있게끔 좀 해볼 테니까요.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빛감기님도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네. 네, 쉬세요. 네. 조심히 가시고요. 네.